안녕하세요, 라영우입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진짜 많이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인데 이렇게 제 일상을 많이 좋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1만 공약인 Q&A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이거를 정리하고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엄청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씩 시작해볼게요. 사실 저는 영상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이 주인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상 편집이나 3D 툴을 다룬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업무적인 거 말고도 제 일상을 한번 촬영해보고 유튜브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스킬셋이 있으니까 편집자 사용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작했던 게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막 엄청 전문적으로 시작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다 보니까 저도 그 힘을 얻어서 계속 유튜브라는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제일 창피한 것 같아요. 밥 먹는 거나 이런 거는 그냥 카메라만 두고 있으면은 사실 상관이 없어서 괜찮은데 뭔가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올해의 목표, 이제 브이로그로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을 했는데 이제 브이로그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컨텐츠들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브이로그를 시작하는 거는 저는 진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요즘에는 편집 툴이 엄청 감소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모바일로도 되게 간편하게 편집할 수 있는 툴이 엄청 많잖아요. 내가 되게 잘 갖춰져 있지 않아도 영상 업로드를 먼저 실천해 보시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시작할 때 뭐 어떤 컨텐츠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컸었는데 뭔가 그냥 채널부터 빨리 파보는 거? 그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되게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뭔가 시작 자체를 잘 못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일단 시작하고 많은 분들의 알고리즘을 받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컨텐츠의 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선택은 어떻게 받을지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일단 뭐든지 카메라, 핸드폰? 사실 카메라는 아니다. 휴대폰은 진짜 늘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찍으려고 노력하시면 소스 확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소한 거라도 얼굴이 나오던 나오지 않던 그거 상관없이 모든 화면을 찍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편집도 더 용이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브이로그를 보시면 알겠지만 삼각대를 그렇게 잘 들고 다니지 않아서 거의 셀카 구도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거나 소통하는 예를 들어 밥 먹는다거나 이럴 때는 꼭 삼각대가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거운 물잔이나 이런 거에 꼭 세워두고 찍는 편이고, 카메라는 사실 여행 갈 때 아니면 잘 소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무게가 무겁기도 하고 휴대폰만큼 사실 들고 다니기 편한 게 없잖아요. 편집하기 빡셌던 부분은 유럽 여행 갔을 때 편집이 제일 빡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저 자체도 욕심이 너무 많이 생기고 콘텐츠를 좀 양질을 뽑아내고 싶어서 촬영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스 확보가 엄청 많이 돼서 그거를 덜어내는 데 오히려 힘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트로도 조금 감성적이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좀 미감이 좋은 영상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면서 편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작업이나 이런 것도 하나하나 신경을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저는 유튜브 영상 만들 때 미감을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색감이나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게 보고 구도나 이런 것도 뭔가 작은 밥 먹는 걸 찍으려고 하더라도 좀 이쁘게 해놓고 찍고 싶고 뭔가 이런 니즈가 좀 있습니다. 물론 저 좋은 카메라 들고 다니면 더 이쁘게 찍을 수 있지만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는 거에 최대치를 내려고 편집할 때 좀 많이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일단 촬영본을 편집을 싹 일단 러프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프리미어 프로로 가져와서 이제 세세한 작업을 해요. 자막에 맞게 편집을 보통 하는 편입니다. 제가 뭐 브이로그에서 말을 별로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막 길이에 맞춰 영상을 좀 맞추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 길이가 생각보다 길게 되면 그게 조금 흐름이
좀 루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짧게 컷을 가져가면서 자막도 하려고 그렇게 편집을 진행하고 있고, 업로드를 걸어 놓은 다음에 썸네일 작업을 시작합니다. 썸네일도 제가 직접 다 마음에 드는 컷을 따고 글씨도 직접 쓰고 하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캡션도 저는 되게 진짜 옛날에 저 싸이월드 미니홈피 꾸미듯이 그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외국어 같은 경우도 번역을 해서 외국인 분들도 보실 수 있게 그 자막을 올려두는 것 같습니다. 남성이 88%, 여성이 11%입니다. 제 유튜브를 먹여 살려주시는 분의 88%가 남성분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목보다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저만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사실 알람도 알람이지만 저는 구체적인 전철 탑승 시간을 정해두는 편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무조건 이 시간에 전철을 타야지, 그거를 확실하게 정해두면 그 전까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플랜이 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 시작하는 거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규칙적인 직장이 되기 위해선 규칙적인 지하철을 탑승하는 것부터 먼저 추천드립니다. 저는 현재 IT 계열 회사에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이미지 작업 같은 거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5시에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하고 7시까지 회사에 출근합니다. 이제 회사까지는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7시에 출근을 해서 4시에 퇴근을 하면 집 근처로 오는데 5시쯤 도착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루는 운동하거나 아니면 하루는 피아노 학원을 가는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한 다음에 이제 편집을 간간히 하는 것 같아요. 컷 편집이나 이런 거 진짜 손에 많이 익어 있거든요. 물론 제가 엄청 화려한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빨리 편집을 하는 것 같아요. 화공생명공학과를 나왔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정말 다른 전공을 졸업했는데, 제가 대학교를 휴학 없이 졸업을 하고 바로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있는 동안 뭔가 전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공대라는 전공이 아닌 영상 쪽을 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블렌더랑 프리미어 프로 쓰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후지 X-T3를 쓰고 있고요. 근데 촬영을 많이 하는 건 지금 폰카를 많이 쓰는데 아이폰 12 미니 쓰고 있습니다. 요즘엔 폰에서 보정을 많이 하는데 피크닉이라는 프로그램 써서 색감 조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진짜 추구하는 감성이랑 너무 잘 맞아서 자꾸 손이 가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요즘에 핸드폰에도 그리드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곱하기3 그리드를 설정한 다음에 그 꼭지점에 물체를 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찍을 때 임의적으로 그레인을 넣거나 대비값을 많이 낮추고 하이라이트도 낮추고 섀도우 값을 높여서 그 정도의 세팅에서 되게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기를 따로 쓰지 않고 이렇게 플래너를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맛은 있는데 사실 제가 막 손을 들고 먹고 이런 걸 좀 선호하지 않아서 잘 안 챙겨 먹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먹어요. 사실 그 목걸이는 저희 어머니가 선물해 주셨던 금목걸이인데 요즘에는 그냥 보관해 놓고 착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목도리는 무신사에서 구매했습니다. 콘서트 가는 걸 진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진짜 크거든요. 아이유나 데이식스나 제가 옛날부터 엄청 좋아했던 노래들이 많아서 콘서트를 최근에 많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향수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조금 시원한 향을 좋아해서 요거 쓰고 있고요. 겨울에는 좀 달달한 무거운 향을 좋아해서 요거 쓰고 있습니다. 새 브랜드는 조금 깔끔하게 입고 싶은 날에는 폴로 랄프 로렌을 좀 자주 찾아 입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중경삼림을 진짜 좋아하고요. 제가 3D 학원에서 막 배울 때도 중경삼림 포스터를 만들 정도로 진짜 좋아하고, 겨울 되면 생각나는 영화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아련한 일본 감성의 영화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데이식스도 좋아하고 아이유도 좋아하고 뭔가 노래가 좋으면 그 가수도 따라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비행기에서 늘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행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제가 3월에는 이제 3주간 좀 다른 곳에 있을 예정이라서 거기서 아마 주말 동안 여행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을지로의 콤부라는 곳을 진짜 좋아합니다. 거기는 일단 생맥주가 진짜 맛있는 곳이고요. 사실 라멘집인데 저는 거기 파는 라멘보다는 나폴리탄이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준 먹어봤던 나폴리탄 중에 제일 맛있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돈가스 맛집을 좀 소개시켜드리자. 안국역에 1월 카츠라는 데가 진짜 맛있습니다. 뭔가 일단 돈가스 하면 되게 기름지다는 인식이 있는데 거기서 먹었던 돈가스는 담백한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봉천역 근처에 위치한 빼누카츠라는 데가 최근에 갔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집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연신내에 있는 YM 커피 프로젝트라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앞에서 커피 내려주시는 걸 직접 볼 수 있는데 커피가 진짜 맛있긴 합니다. 그 커피 잘 모르는데도 맛있는 커피집이고 분위기가 진짜 좋아서 주말에는 아마 웨이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뱅쇼를 진짜 좋아하는데 겨울에 파는 뱅쇼가 진짜 맛있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힘든 경우도 많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공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갈 때 엄청 고민도 많이 되고 좀 힘든 시간을 가졌는데 되게 사람들과 멀리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가끔가다 만났던 친구들이 엄청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든 상황 혼자 보내려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제 혼자 마음을 삭히지 말고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그냥 그 시간을 보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얻는 에너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내향형이지만 I형보다는 사람으로부터 좀 에너지를 받아야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가끔은 생길 때가 있더라고. 최대한 그거를 좀 잊을 수 있을 만한 요소나 동기부여 요소를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가만히 시간을 보내면 자꾸 생각의 늪에 빠져서 뭔가를 잘 못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좀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계속 꾸준히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혼자밖에 시간이 없다 했을 때는 밖에 걸어 다니면서 사진 같은 걸 찍고, 사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뭔가 남기고 생산성이 조금 있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진 찍고 이러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 잘 가고 생각이란 걸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뭔가 힘든 시간을 좀 극복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진짜 일이 힘들거나 이럴 때는 운동하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막 들고 막 힘드니까 잡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크게 막 힘든 일이 막 오래 지속되진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좀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코 조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ISFJ입니다. 네, 저는 서울 토박입니다. 동대문에서 태어나서 계속 서울에 살고 있어요. 오늘 인스타에 협찬 광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팩을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32살인 1995년생이고요. 키는 175에 몸무게는 71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외동입니다. 혈액형은 AB형입니다. 제 댓글이랑 그 막 지인분들이랑 원필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영광이네요. 사실 일본어를 진짜 1도 할 줄 몰라요.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도 모르는데 일본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좀 니즈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해볼까 그런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난 사람은 없고요. 연애한 지는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짧게 만나다 사귀신 분 제외하고는 진짜 연애라고 생각하는 건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외적인 거는 잘 안 보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격적인 부분이랑 가치관을 엄청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취미 활동이랑 이런 것도 좀 결이 맞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좀 차분한 편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보다는 조금 더 진취적이거나 좀 실행력이 높은 분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고민거리가 있을 때 같이 상담할 수 있고 뭔가 그걸 좀 잘 들어줄 수 있는 분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뭐 외적인 것도 굳이 고르자면 저는 제가 쌍꺼풀이 있고 살짝 어두운 피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밝은 피부를 가지신 분이나 조금 무쌍이나 쌍꺼풀이 좀 옅은 분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피부 관리 제품을 말씀드리면 우선 마녀공장 오일로 1차 세안을 하고요. 2차 세안은 이제 자작나무 클렌징 폼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샴푸는 이 제품 쓰고 있고 바디워시는 아로마티카 제품 쓰고 있어요. 스킨패드 부착하고 헤어 토닉을 써주고 바디 미스트도 써줍니다. 사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건조해서 바디 로션도 따로 써주고 있어요. 토너 패드로 다 닦아준 다음에 스킨은 요거 쓰고 앰플은 요거 씁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는 이 크림이랑 선크림을 쓰는데요. 자기 전에는 진짜 이 닥터지 수분크림을 꼭 발라줍니다. 군대 때부터 썼던 제품인데 뭐가 나거나 아니면 엄청 건조할 수면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자기 전에 바르고 자면 진짜 좋더라고요. 저처럼 수부지인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립니다. 왁싱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만 받고 있는데 레이저 제모는 이 인중이랑 턱 부분 받고 있어요. 피부과 시술은 레이저 제모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궁금하긴 해서 막 요즘에 저도 막 알아보고 있는데 진짜 좋은 시술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는 막 엄청 관심이 생긴 건 군대 때부터였어요. 저도 원래 엄청 마른 체격이었어가지고 몸을 만들어보고 싶다 생각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운동해야지 시작하게 된 거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가슴만 따로 하거나 등만 따로 하거나 하체만 따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저 혼자 하는데 잘 안 되는 기분이 들어서 요새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 앞에서 말을 잘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보고는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제 Q&A가 끝나는데요.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됐을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는 라양공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명을 좀 생각해보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